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M장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예. 오늘은 휴지를 딱 챙겨 오시는 권 국장님을 보고 네. 이 진짜 불치병을 인정하셨구나. 네, 불치병입니다. 제가 콧물. 이제 병명도 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코실금이라고. 코실금. 근데 저 증상이 네. 네. 많이 웃으시면 코가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평소엔 그래서 안 나오다가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네. 휴지 3장을 쓰시게끔 하는 양쪽 겁니다. 코에서 쉴 새 없이. 그만큼 이 웃음의 척도가 저 근데 휴지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콧물 감기가 오래 가는 건 처음이네 진짜. 아. 네? 이거 무슨 네. 뭔 감기 맞아요? 그럼 뭡니까 진짜. 아니 진짜 감기는 구시금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지. 그만큼 네. 즐거우시다. 네. 앞차기 시간에 활력이 돋는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받아들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세상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웃음을 얻으시고. M장은 요새 바쁘다면서요? 저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제 채널 운영이 있고. 아니 그거 말고 네, 뭐 헌법재판소 좀. 홍정원 씨. 유머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예. 1차장님, 네. 예. 요즘 그분 덕분에 제가 네. 함께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뭐 흉내도 내신다면서요? 뭐 이렇게 방송에서 애드립으로 몇 번 흉내냈는데 많은 맞아요. 분들이 제가 이름이 같으니까 네. 더 좀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맹활약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아유. 네. 저 권순표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안 비슷해요. 네. 저는 성대모사를 진짜 못합니다. 네. 세상에- 이게 성대모사가 아니라 감정을 따라야 되거든요. 아. 그 결기가 느껴지는 그 어미 처리 같은 게 있어요. 네. 좋아했습니다. 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네. 하고 싶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결기가 느껴지는 어미 처리만 따라하면 네. 그 뉘앙스를 조금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그분이 했는데 멋지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무슨 헌법재판관 한 분이 이렇게 네. 몰아세우니까 네. 근데 내가 듣기에는 이분 말이 더 네.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저분 메모를 가지고 네. 하고 드는 거 못 보셨죠? 못 본 얼굴입니다. 네. 아니 체포는 현장에 나가 있는 군 병력이 할 수 있고 위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 아니었냐. 그렇죠. 근데 메모 내용에는 왜 체포가 더 중요하게 적혀 있었느냐를 네. 가지고 네. 헌법재판관 한 분이 물고 늘어졌는데 거기에도 당당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논리를 좀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반응을 그렇습니다. 보여줬습니다. 홍장원 1차장의 어떤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네. 무슨 얘기냐면 뭐 메모에 네. 메모가 공문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적은 거예요. 네. 뭐 누구 그러고 이제 그건 어제 한 얘기는 하지만 받아 적다 보니까 이런 미친놈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그때- 명단 쭉 보고. 네. 그리고 그때 본인이 왼손잡이라는 것도 고백하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저는 그것 자체도 되게 매력적. 제가 왜, 좀 왜? 저는 양손잡이를 되게 하고 네. 싶었고 네. 왼손잡이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 난세에 영웅 난다고 박정원 대련님과 네. 우리 홍장원 전 차장님 예. 네. 이 두 분은 외모에서부터 빛이 나니까 네, 네, 네. 모든 게 다 호감이었는데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또 네. 그런 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진짜 저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국장님도 네. 주로 왼코에서 콧물이 나. 왼코잡이십니다. 아니 왼코잡이. 왼코는 별로고 왼손잡이요. 왼코잡이 어떠세요? 왼코잡이. 아 진짜. 저 사실은 양코잡입니다. 그럼 더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이야. 그건 맞습니다. 양코 왔다 갔다 해요. 아, 네. 축구 선수들이 양발 쓰면 가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좋다고 말하는 진짜 왼손잡이요. 왼손잡이 패티시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에 좀 매력을 느끼시는군요. 네. 근데 우리 또 사실 홍장원 님께서. 차장이 보인 모습은 네. 그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근데 이 윤석열과 함께 했었던 많은 인사들이 그러지 않은 모습을 네.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홍장원 차장의 모습이 더 돋보이는 것이다. 여러 가지 네. 어떤 장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윤석열 피의자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변호사 한 명, 여성 변호사 한 분이 네. 굉장히 어떤 뭐 날카롭다기보다는 사납게 몰아붙이려고 막 그러는데 네. 그 거기다 이렇게 있다 이 증인이잖아요. 피의자가 아니고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떨결에 그 네. 여성 변호사분이 네. 네. 저는 저를 무슨 뭐 피고인 다루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증인입니다. 뭐 통신조회까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그 좀 사납게 몰아붙이던 그 여성 변호인이. 네. 죄송합니다. 얼결에 얼결에 기세. 카리스마. 얼결에 그러니까 네. 예, 김계리 그렇더라고요. 변호사. 예, 김계리 변호사. 네. 예, 예. 저는 이제 과거에 좀
거친 삶을 살면서 네. 예, 길바닥 인생을 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리포터 인생도 좀 아. 리포터 예. 그래서 방송을 지붕 없는 데서 더 많이 하고 지붕 없는데. 예, 학창 시절도 좀 이렇게 예, 거칠게 보내면서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이제 공부하는 좀 거리가 멀었죠. 예,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러진 않았는데 학교 안에서 좀 안전한 곳에 있다기보다는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을 좀 활발히 하는 어디 막 불번쩍거리는 그런데요? 그런 좀 화려한 곳에서 네. 예, 낮보다는 밤에 주로 활동을 하고 예, 이런 그막 인생을 오색찬란한 그런 데 네, 말입니까? 네. 아. 그 길바닥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예. 뭐요? 만두기와는 말싸움도 하면 안 된다. 만두기? 만두기라고 하죠. 이 귀가 이게 만두. 유단자. 맞아, 맞아. 무술 유도- 고단자의 예, 예. 특징이 예. 만두기잖아요. 만두기 이게 왜냐면 아. 바닥에 이제 귀를 많이 이렇게 레슬링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걸 예. 만두기라 근데 그러죠. 홍장원 차장 귀를 보면 네. 만두기예요? 만두기세요. 아, 나 그래요? 귀를 또 못 봤네. 아, 그래요? 만두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유단자? 네. 그 유단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훈련하고. 아니 블랙 요원이시니까 아, 훈련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으셨겠죠. 뭐 그 밝혀진 또 다른 부분을 보시네. 아. 그 무술 유단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만두기를 만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봤을 때는 사실 그건 미학적으로 예쁘진 처음 않으니까. 들었습니다. 그거 발견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처음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국정원 블랙 요원이 되려면 저 정도겠구나. 아, 만두기입니까? 네, 그걸 보면서 만두기와는 말싸움도 하지 말라라는 길바닥의 법칙이 있는데 네. 본인의 지금 만두기가 지금은 뭔지 아시겠죠? 아, 원래도 알았고 네. 그 홍장원 전 차장님이 만두기였다는 걸 몰랐는데 네, 저도 몰랐습니다. 왼손잡이의 100배 이상으로 네. 더 멋있어요. 아, 그건 정말 네. 전문적으로 그 격투기를 수련하는 분이나 레슬링 맞아요. 선수나 이런 분들이 두 분 귀는 너무 깨끗하네요. 여러분 귀는 진짜 만두 피처럼 아주 그냥 깨끗하시네요. 네. 만두 말기 전에 만두 피처럼 명인이 빚은 어쩜 너무 이렇게 예쁘죠? 깨끗한지. 단 한 번 더 이게 시련을 겪지 않은 귀입니다. 예, 깨끗하죠. 윤혜 씨 격투기에도요. 네. 이 바닥에서 구르는 격투기가 있고 네. 이 뭐 만두기가 아닌 격투기가 많습니다. 네, 근데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른 걸 한 거는 그렇다고 아닌데. 뭐 제가 뭘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요. 아니 뭐 검도도 하시고 나름 네. 이제 상남자의 느낌이 또 있으세요, 건 앵커님이. 검도 그렇죠. 검도. 그죠? 멋있죠. 네. 모래시계 빨리 넘어가야지, 이정재 이거. 네. 씨가 빨리 데뷔한 넘어가지. 도장 동료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할까 싶어. 그럼 하청 시절 때 한 번도 네. 이렇게 다툼이 있어 본 적이 없나요? 주먹 다툼은 네. 예. 중학교 2학년 때 딱 최종적인 주먹 다툼이라고. 있긴 있었네요. 그 전까지 뭐 종종 있었죠. 네네네.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죠. 그 어떤 네. 아, 그래요? 찬란한 진짜 죄송한데 참 네. 많이 맞으셨어요? 아니, 별이 아니. 많이 보였나요? 그때 제가 딱 네. 이거 참 이런 전설을 얘기하면 안 돼. 전혀 상상이 안 아니 가는 느낌입니다. 보면 국장님이 좀 네. 몸은 다부지시는데 네. 체격이 크시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뭐 맨몸을 봤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이 몸이 왜소하시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다부지시다라는 표현을 네. 쓰겠습니다. 맨몸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로 네. 중학교 네. 2학년 때 제가 네. 그 친구 좀 이렇게 뭐랄까 반에서 조금 노는 친구였어요. 마지막에요. 네. 근데 하여튼 뭔가 그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겁이 나서 정말로 너무너무 겁이 나서 네. 이렇게 앉아서 다가오는데 일어나서 정말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 제가 먼저 너무 겁이 나서 선방을. 너무 겁이 나서 아. 자기 방어 행위였던 네. 것이죠. 미친 듯이 하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이러더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종이 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코피도 막 나고 어머나, 막, 어머나, 그러니까 어머나. 외형적으로 보기 저의 승리에 완벽한. 근데 코피 나면 이기는 근데 그 거니까. 이제 보복 조치가 너무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무서운 친구가 네. 끝나더니 너 나마 끝나고 딱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 그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네. 남긴 몰라 뭐 XX야 오. 이러면서 그 운동장을 네. 걸어가면 제가 바랬던 게 뭐냐면 네. 제발 따라오지 마. 뒤에서 쳐가지고 날 기절시켜줘. 아, 그럼 먼저 장렬하게 나는 이제 어. ቍ꿋하게 가는 모습을 딱 하다가 아. 뒤에서 딱 치면 딱 기다려. 야, 이 치사한 놈. 딱 이러고 그치, 다음날 그치. 애들한테 이긴 걸로 하고. 네. 근데 그 친구도 어렸던 거예요. 네. 저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는 그 친구가 네. 네.
그 이른바 선빵으로 막 맞고 어. 나더니 겁이 네, 났던 겁이 거예요. 났던 아, 거죠. 그냥 기세에 천천히 겁이 걸어가는데 거지. 네. 끝까지 뒤에서 안 때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유유히 걸어 나오고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기세가 중요하죠. 기세가. 그렇군요. 네.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그날 하도 겁을 먹어서 네. 그거 안 싸웠어요. 오. 이게 왜 그러면은 기세가 체격이 있군요. 좀 왜소해 보이면 어릴 때는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초반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를 자기가 이제 이거 기강을 잡아가지고 기세를 주려고 그렇다면서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괴롭히죠. 맞아. 야, 근데 그때 좀 이렇게 얕보이면 네. 계속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하여튼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성공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그 뒤로는 네. 그 뒤로는 아주 왜냐하면 그 친구가 깨 평화롭게. 반해서 이렇게 네. 막 그 좀 이렇게 네. 힘좀 완력 좀 쓰는 친구들. 약간 네. 최상위급은 아니고 그 최상위 근처에 노는 친구였는데 네. 어. 그 최상위 근처에 친구한테 막 가서 잘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네. 그 이후로는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이게 다행입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저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건을 꼭 끝나고 남으라 그렇죠.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1교시에 일이 벌어지면 끝날 때까지 지옥이에요. 그게 딱 제가 그날 끝날 때까지 지옥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가 막 그 5교시 하여튼 뭐 끝날 때 다 됐어요. 근데 막 주먹은 아프고 뭐 이런데 제가 네. 끝날 때 정말 기절하기 난 치명 기절할 거야 이 마음. 뒤에서 치명 기절할래 나는. 네. 그럼 안 돼 안 치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웃기지 뭐. 네. 그래서 무슨 보면 얘기하고 싶으시 아니 막 크게 막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홍정원님의 그 만두기 얘기하다가 지금 이 깨끗한 기두 홍장원 차장 만두기에 비할 얘기는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거기에 비빌 얘기는 아니긴 하지. 아니, 두 분이 물어봐 놓고 왜 갑자기 근데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10분 내내 설명할 줄 몰랐죠. 자 오늘 뉴스가 뭐 있습니까? 저 홍장원 차장과는 너무 비교되는 노상원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예. 합니다. 이분은 2016년도에 예. 아주 끔찍한 일을 지시했더만요. 그 그렇죠?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번 예.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조위에 내란 혐의로 국조특위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6년도에 속초 HID 예. 부대장을 할 때 당시 노상원 사령관이 임무를 끝낸 요원들에게 폭사를 대북 하라. 임무를 끝낸 네. 요원에게. 저도 이 기사를 저 봤는데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우리 얘기죠. 아군을 네. 죽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본인이 살아 돌아오면 조끼를 폭사할 수 있는 조끼를 입혀가지고 폭사시키고 네. 본인이 거기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면 스스로 폭사하게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설이 있어요.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도 역시 누구랑 비슷하게 망상에 빠져가지고 네. 뭐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봤다. 뭐 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아군을 멀쩡히 대북 그 작전을 하고 돌아온 아군을 폭사시키라는 명령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증언했던 분이 네. 박민우 준장인데 네. 당시 대령이었고 HIT 부대의 부대장을 예. 맡았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증언을 하면서 네. 그 노상원의 쪽지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떨게 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네. 있지 맞아, 않습니까? 맞아요. 이 내란이 성공했을 경우에 어떻게 사람들을 체포해서 뭐 연평도로 데려가고 네. 뭐 어디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첩안에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 증언을 한 증언을 겁니다. 한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분이 진짜 그 노상원의 얘기를 듣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쌍욕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네.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 어떤 나오는 증언들이 정말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약간 네. 소시오패스 같아요. 뭔가 어. 타인의 고통에 굉장히 무감하고 네. 굉장히 잔인하고 네. 그때도 막 사람을 수거하라는 명령. 그렇죠. 이 수거라는 단어도, 자체도 그렇죠.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표현이죠. 네.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표현이고 또 군에서 은어로도 안 쓰인다는 표현 아니에요. 네. 은어로도 쓰인다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은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고 자기한테 좀 거치장거리면 수고한다고 하고 사람을. 그러니까요. 네. 뭐 윤석열은 지금 뭐 헌재 변론에 나와서 뭐 경고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금방 해제될 것을 알고 한 계엄이었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하들에게 또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부하들이 다 오버해서
충성 경쟁하듯 오바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짓말들을 싹 걷어낸 이 내란의 민낯에 노상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비역 노상원을 왜 굳이 그러니까요. 이 계엄 계획에 껴 넣었을까요? 네.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군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굳이 썼을까요? 이 사람이 그거죠? 혐의가 성폭행? 맞습니다. 성비의죠? 네. 그 국군의 폭행은 행사가 아니고 아, 성비의. 성추행?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그 군인들의 명예가 최고조에 오르는 날 네. 행사가 끝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었거든요. 아, 여군에게.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다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이 재판을 맡고 있는 군판사들 뒷조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자기는 팀 안에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을 그냥 데려왔겠습니까? 네. 뒷조사 다 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다 인지하고 껴넣겠죠. 네. 노상원이 그런 손에 피 묻히고 본인들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해줄 사람이라는 거를 판단을 내리고 노상원을 자리에 본인들에게 그랬겠죠. 필요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손에 더러운 걸 묻힐 수 있는 능이 네. 자기를 위해서 능이 더러운 짓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아주 대단히 위험한 오늘 용원 폭사 이 얘기는 정말 네. 야, 저 사람이 진짜로 그 계엄이 말입니다. 네. 진짜로 만약에 실행됐으면 네, 실행됐으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 끔찍합니다 같습니다. 정말. 자, 노상원 씨와 더불어서 김용현 전 네. 국방장관이 저도 오늘 장원 씨가 보내주신 기사로 처음 봤는데 네. 서부지법 난동 피해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진짜. 이 구속된 피의자들 30여 네. 개의 계좌에 영치금을 네. 입금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네. 받은 영치금과 개인 돈을 합쳐가지고 네. 그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 구속된 사람들에게 와. 지금 다 보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진짜 이 뭐라 그럴까 바보가 바보에게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란범이 내란범들에게 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빵에서 빵에게 이게 저는 이 저희가 뭔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애국 청년들이라고 애국 국민들이라고 또 정상. 이렇게 칭했어요. 드높여서 이야기를 정말 해요.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순교자, 네. 윤석열은 순교자, 폭동가들은 애국전사. 네. 거기 아까 그 수고란 대상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도 포함돼 있었죠. 포함돼 있었죠. 네, 그래서 야, 참 네. 이 사람들은 정말 바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김용현 씨도 이 전직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들을 애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영치금까지 보내. 네. 영치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아. 아유, 이 사람들이 영치금. 이제 중벌을 받을 텐데. 저 같으면 네. 제가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걸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이면 내가 제정신이라면 이 영치금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 난동에 내란죄를 적용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예요. 네. 만약에 내란죄 적용이 되면 이 사람들은 네, 못 나오지 않아요, 이제. 뭐 몇 년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지금 내란죄 수개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내란을 묻혀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자기 몸에 묻은 똥을 같이. 그 사람들에게 네. 난동자들에게 다 묻혀 너희들도 내란범들이야라고 친절히 하나하나 똥을 묻혀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사실 헌재에서 탄핵은 무조건 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나 김용현 이 두 사람은 내란 수개로 거의 무기징역 사형에 가까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약간 극우들을 더 결집시켜가지고 네. 다음 정권 교체를 최대한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 되게 그러니까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네. 생각에. 헌법재판이나 형사적 재판은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안 될 거니까 어차피 드러난 게 네.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헌법재판도 포기했고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형사적 재판도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극우주의자들 좀 선동하고 몰아서 네. 선거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면 그걸 네. 통해서 어떻게 나중에 좀 살아날 길을 찾아볼까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뭐 사면이 될 수도 있을 뭐 것이고. 혼란을 좀 네. 계속 혼란스럽게 해서 뭐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안 되도록 해야죠. 예, 그렇게 그렇게는 되면 안될 큰일 나는 겁니다. 거죠. 아니 근데 뭐 이 재판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탄핵 심판도 그렇고 이 형사 재판도 그렇고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롯이 윤석열 한 명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주변에 몇 명 생각하는 거 본인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진짜 큰 소수 몇 명? 절친들 있잖아요. 무죄예요? 아 진짜 무죄로 어디 네, 한번 본인도 뜨거운 맛을 헌법재판에서 살아날 걸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헌법재판은 예, 힘들다고 생각하나? 헌법재판은 살아날 네. 걸 생각 안 하고 또 본인 그 형사재판에서도 본인도 근데 저건 믿는 것 같아요. 네. 선거 이겨가지고 나 사면시켜줄 거야. 네. 그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도 합세했고 최근에 네. 나온 사실 네. 여론조사도 네. 문제가 많다라는 기사 보내주셨잖아요. 네. 펜앤마이크 네. 의뢰해서 공정 예. 여론조사 했는데 9개 문항 중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51%로 조사가 나왔어요. 예. 네. 그런데 문항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만요. 네. 뭐 이걸 어떻게 듣고 있지?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쭈쭈쭈쭈쭈쭈 개정을 삭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서 헌법재판관은 갑자기 정정명 한참 이렇게 묻는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네. 이거는 진짜 극 보수 쪽이 아니면 계속 듣고 있기가 힘든 네, 네, 물은 네. 문항들이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윤석열 51% 지지율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네, 요새는 실으니까. 이런 어떤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거 네.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제 친구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친구가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니 어떤 친구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톡방도 그렇고 네. 네. 아니 윤석열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왜 이렇게 시끄럽고 빨리 제압이 안 되며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그런 뭐 네. 소위 민주당의 문제들 소위 뭐 그런 이런 거 진짜냐 네.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막 이게 이런 프레임이 약간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음며든다라고 할까 음모론이 스며들고 있어요. 아. 우리는 매일 뉴스를 네, 네, 해야 네. 되니까 찾아보고 속사정을 뭐. 알잖아요. 탄핵 결과 좀 금방 나오고요. 심판 결과. 네, 네, 네. 언제 형사재판 나오죠? 언제 나오죠? 나오냐고요? 네. 뭐 저 한 2, 3주 보고 있습니다. 2, 3주 안에 나옵니까? 아닌가? 지금 며칠이죠? 네. 아니 2월. 헌법재판에 탄핵 관련해서는 2, 3주 안에 나오실 것이라고 하고 형사재판은 오래 걸리죠. 형사재판은 3심까지 오래 가야 걸리고요. 되니까. 네. 아니, 근데 탄핵만 나오면은 네. 그 다음에는 뭐 천천히 구경하면 됩니다. 네. 아니 사실 그 오유대 씨가 저렇게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중도층에게도 혹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것 걱정도 생기실 수 있고 한데 네. 이거는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그때는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때는 또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그때는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당이라는 사람들도 네. 지금 하는 것 같이 이상한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탄핵 인용되고 나면. 네. 왜냐면 자기들도 선거 치러야 되니까 네.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인 네. 바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2030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예. 이거는 지난 선거에서도 패배의 원인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2030이 되게 극우화되고 있고 맞아요. 트럼프 네.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잖아요. 예. 약간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이 젠더 갈등을 최대한 어떻게 화합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대안을 주는 어쨌든 그들도 피해를 보고 뭐 있고 야당에서도 불안하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네, 기회가 아마. 없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정책의 방향 화합의 방향으로 갔으면 뭐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2030 중에 그런 극우화되는 분들이 소수라고 보는데 네. 그 중에 그렇게 된 분들의 마음은 물론 어떤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옹호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왜 저렇게 삐뚤어 나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네, 쳐다보고 네, 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 미래 유권자들인 10대 중에서도 남성들의 네. 이제 극우화 현상이 굉장히 좀 짙게 나타나고 있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굉장히 극우 유튜브에 굉장히 좀 친밀감을 갖고 있는 10대 극우 유튜브의 문제점을 많이들 지적하더라고요. 네, 정말. 네.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전부 좀 더 시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는 그래서 보다 젊은 분들한테 어떤 소구력 있는 시사 프로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어린 분들하고. 네. 그래. 근데 확실히 그 2030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어쨌든 시험 칠 때부터도 여성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네. 취업에서도 확실히 실력이 좀 뒤처지는 부분이 많은데 네. 거기에 이제 군대까지 가야 돼서 네. 2년 뭐, 정도에 또 뒤처지게 그러니까 이 되고 억울함이 쌓이는 어떤 측면이 왜 있나에 대해 분명히 있긴 예, 있죠. 그렇죠. 성평등 교육을 원치 않아도 15시간 이상씩 받으면서 뭔가 본인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만 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이. 예. 그래서 좀 되게 그 터지는 부분을 거 어떤 아닐까. 다독여줄 수 있는 분명한 네. 정책이 저는 필요한 것 필요하죠. 같아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새 정부가 수립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눈여겨보고 오윤혜 씨가 말한 그런 취지의 정책들을 많이 좀 고민해봐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 컨텐츠 만든 입장에서 저도 그런 고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030을 네. 그 극소수의 극우화되는 그분들을 마구 몰아붙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 그들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은 해야죠. 그러나 그쵸. 그거 말고 그런 어떤 심리적 경향들 네. 왜 저런 경향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저는 네. 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수법을 써요. 극우 이 유튜브들이나 극우 이야기를 퍼뜨려서 자신의 세력화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분노를 마음에 갖고 있고 누구나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상처받았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건드려서 극대화시켜가지고 사회에 대한 이거 분노 감정을 키워가지고 네. 그걸 자신에게 종속시키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들이 누구나 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그들이 어떤 그런 데 특화돼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떤 적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극하고 네. 갈라치기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감정을 계속해서 촉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도 자기들이 뭘 해줄 것 같이 거짓말하고 네. 뭐 이런 어떤 그 수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수법에 이 젊은이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네. 중요한 건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환경 하고 그러니까, 또 교육에서부터. 그 억울함, 괜한 네네네. 억울함만은 아닌 억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들. 일단 예. 들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네. 꽤 있어요. 많이 지금 있죠. 이름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근데 M장은 수염이 참 멋있습니다 보니까. 갑자기요. 계속 말을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수염이 수염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 수염 관리를 하시는 거죠? 조금씩 다듬기만 합니다. 예. 저런 수염을 갖고 싶었었어요 옛날부터. 해보세요. 아 진짜요? 아니 안 금방 잘하실 것 되실까? 같아요. 아니. 매일 물 주시는데 그거 안 잘하겠습니까? 아직 그러네. 매일 물이 가겠네요. 금방 잘할 겁니다. 네. 양코로 매일 물 주시는데. 근데 멋있어요. 저렇게 네. 수염 나는 사람도 네. 드물죠. 그래서요. 약간 네. 듬성듬성 나는 사람들이 많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저런 수염이 나기가 힘든데 어렸을 네. 때부터 그 로망이 저런 수염 이렇게 탁 하면 네, 네. 한번 아 이렇게까지요? 다? 이렇게 나면 한번 아. 싹 밀면 푸르스로 막 이렇게 근데- 딱. 어. 근데 그 태어나길 다르게 태어나가지고. 네. 사람은 다 없는 거를 갈망하죠. 예. 저도 턱수염은 안 나고요. 코수염만 나는데. 아, 그렇습니까? 슬픈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입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네. 입이요? 안 작아 선천적으로 보이는데? 입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작은 입을 좀 감추려고 이렇게 덮개를 씌워놓은 겁니다. 네. 아 하나도 안 작아 입이 보이는데. 작다고요? 이게 계속 웃어가지고 그렇지 안 웃고 있으면 입이 조그매요. 예. 네. 안 웃고 있는데 입이 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작아 보이네. 네. 근데 아주 수염인데 지금 계속 옆에서 이 M작이 계속 쫑알거리는 걸 보니까 네. 수염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저 괜찮은데 수염. 한번 길러 보십시오. 되게, 네. 네. 근데 안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깨끗한 이 하얀 얼굴이 어울리십니다. 네. 아니 해도 안 돼요. 가진 네. 것에 대해서 항상 더 감사하는 마음에 부러우니까 네. 콧물이 나. 그 말끔한 지적 섹시로 캐릭터가 가시는 게 맞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쉬는 날 하루를 길러보잖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그럼 막 남자가 된 것 같고. 평소에는 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으세요? 죄송한데 아니, 그 부족한 일상에서. 남성성을 엄한 데서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 집에서 주말에 이렇게 이틀을 안 깎으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막 옛날에 무슨 화장품 선전 중에 뭐 무슨 뭐 네. 남자. 네. 쾌남. 그럼 옆에서 가련하는 듯이 이제 시선이 느껴지나요? 네. 어. 제가 봤을 그렇습니다. 때 우리 권순표 앵커님의 남성미가 극대화되려면 네. 상의 탈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될지 장난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다부진입니까? 본 사람으로서 오. 그 다부진 상체를 어디서든 노출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수염보다 훨씬 나은 이 방식이라고 청취율 1위 생각합니다. 하면은 상의 탈의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거? 너무 그거 야, 괜찮을 것 시사 같아. 프로그램 진행자가 진짜 이분이 지금 무슨 말씀? 완벽한 진짜 네. 아마 청취율 폭발할 걸요? 근데 아까 그 댓글에 네. 말입니다. 네. 제가 수염 기르면 이방 같을 거라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상의 부정- 탈이 궁금하네요. 부정하지 않겠다뇨. 이방 같다고요. 이방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네. 뭔가 리더의 모습이나 상남자의 모습을 거리가 멀죠. 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방이나 그 자체로도 상남자예요. 제가 수염을 진짜 언제 한번 네. 네. 갈 때 됐습니다. 네. 댓글에 시끄러운 인마가 진짜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시끄러 인만 뭔가요? 시끄러운 인마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그 이제 모 정치인께서 네, 모 정치인께서 했었던 이준석 네, 의원이 망언이죠. 예, 옆방 그 보좌진에게 담 넘어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했던 말. 두 분 그만 닥치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니었을 텐데 무슨 말씀?